손버릇 때문에 저희 동치미에 의뢰를 해주셨는데 우리한 부부 의뢰인 중에서 가장 최연소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2살에 첫 아이를 임신해서 지금 둘째 임신 중에 25살 김정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럼 몇 개월? 6개월이요. 6개월. 예. 이제 배우자의 폭행 때문에 의뢰인이 이제 여기 동치미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깐 뭐 힘드시겠지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니 어느 정도예요? 손톱을 그냥 확 민다든가 뭐 아니 팔을 꽉 잡는다든가 뭐 멱살을 그 정도야? 잡는다든가. 그냥 자기 화를 못 참고 말싸움, 그냥 맨정신일 때는 말싸움 하다가 근데 술을 먹으면 한 번은 심하게 맞아서 고막이 찢어지고 멱살 잡히고 끌려가면서 엉덩방아 쪄가지고 멍들고 그 다른 방에 끌려가서도 계속 맞았어요. 그게 언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던 건가요? 연애하셨죠? 네. 예. 그럼 그때도 좀,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폭행이 있었나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첫 폭력을 당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맞으셨을 때. 제일 처음 맞은 게 예. 차에서 데이트하다가 데이트하다가. 근데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긴 걸 알고 그럼 남편분이 아이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순수히 그러면 결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네. 아이가 생겼는데도 자기가 지키질 못할 약속은 안 한다고 널 평생 못 때릴 자신은 없다 이러더라고요. 안 때릴 자신은 없다? 네. 결혼 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아니 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면 그 버릇을 다짐을 받으셨어요? 이제 다시는 결혼해서 만약에 손버릇 나오면 나는 이혼한다, 애 데리고 도망가겠다 그런 얘기 다짐 안 받으셨어요? 다짐하면서 얘기도 했었는데 계속 그게 평소에는 잘해주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 지금 임신 중이시잖아요. 네. 혹시 임신 중에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지금? 최근에는 그냥 멱살 잡는 정도? 임신 중인데? 임신했는데? 네. 애기도 지금 첫째 애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애기도 아빠한테 맞는 걸 본 적 있어요? 애기 있나 없나 상관없이 그러더라고요. 아내분이 약간의 좀 자존감 상실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우울증 같은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우울증 지금도 겪고 있어요. 좀 어떠세요? 자살 시도도 수면제 양 2상자 2번 해봤고요. 그러면 친정으로 가지. 친정에 어머니한테 일렀어요? 친정에서는 그냥 말로만 참고 살아라. 그냥 말로만 혼내키시고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다시 가라. 아니 친정 오빠고 친정 엄마고 다 필요 없어. 119에 신고하세요. 어디다 대고 사람을 그렇게 안 해도 부모님한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남편분의 이야기를 받아야지 우리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폭행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남편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남편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분도 하실 얘기가 있다고. 자, 그렇다면 의뢰인의 남편분을 모시겠습니다. 폭행 때문에 한 번은 심하게 맞아서 고막이 찢어지고 멱살 잡히고 멍들고 자살 시도도 수면제 2상자. 자, 그렇다면 의뢰인의 남편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너무 아니, 이분이, 애기 같아. 아니, 이분도 젊으신데? 아니 생기기는 되게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자, 저기요. 자, 본인 소개를 일단 해주세요. 충북의 청주에 살고 있는 최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뒤에서 다 들으셨죠? 잘 안 들리던데요. 잘 안 들리세요? 지금. 저렇게 사람 좋게 웃고 계셔가지고. 지금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면 예.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것도 술 먹고 당한 경우도 많고. 이 사실입니까? 네. 부인한테 손찌고 한 적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고막을 찢어지게 때려본 적 있습니까? 네, 그 명절날. 왜 그랬습니까, 그때? 일단 저는 이제
기억이 이제 살았을 쯤 시점에 이제 저한테 욕을 하는 게 들려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어떤 욕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욕설? 예, 예. 그런 식으로 욕을 하는 게 들려가지고 이제 그냥 순간적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 때리기 전에는 욱할 때는 본인 기억이 없는 건가요? 그때는 약간 이성을 근데 이제 잃었다가? 욕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이제 손이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와이프께서 욕했나요, 그 당시에? 저는 욕한 기억이 없어요. 그럼 이건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그냥 때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욕을 보면은. 했건 안 했건 아내를 때리면 어떡해요. 그 전에, 그리고 아까 전에 와이프께서 얘기한 게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게 돼서 결혼할 때 네. 나는 너랑 결혼해서도 글쎄 내가 손찌검 안 할 자신은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 그거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와이프도 여자잖아요. 네. 근데 왜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솔직히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킨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까봐. 못 지켰네요. 네. 많이 못 지켰네요. 친구들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말다툼 하다가 친구가 욕하면 나도 모르게 주먹부터 나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그때는 참는데 와이프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친구들 한 그럼 그런 일 사이에서는 없어요? 예, 그런 일 없어요? 예. 근데 왜 유독 그 남편분이 아내에게만 좀 화를 많이 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이한테도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는 편인가요? 애기한테도 좀 비춰지긴 해요. 예. 그래서 아이한테 영향이 갔나요? 아빠의 폭력성이? 네, 지금 3살이고 아직 말은 못 하는데 네. 애기 아빠가 그 애기 있는 거 없는 걸 떠나서 승질내고 싸우다 보니까 애기가 언제부턴가 파리채를 들고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거 보고 진짜 아내가 했던 뭐 말이나 행동 중에 내가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던 때가 언제였나요? 감정적으로는 맨날 저도 속으로 감싸놓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 나가서 노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요? 와이프가. 애기 엄마가? 예. 아, 아내가요? 예. 어린이가. 아, 나가서 논다는 거 어떤 건가요? 뭐 그러니까 친구들과 친구들하고 술- 술 먹고 그러는 거.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몇 시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맨 처음 나갈 때는 알았다 맞춰서 들어오겠다 얘기를 하는데 네. 나가면은 이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들어오라고 해버리면은 전화기를 꺼버리고. 아. 아니 그게 적당하면 좋은데 한 번은 10시 됐는데 회식 자리가 아직 안 끝났는데 들어오라고 계속 전화 오고 끝끝내 애기랑 같이 잡으러 온다고 해야 되나? 데리러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내려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집에 전화하면 집 전화는 안 받고 아. 장모님한테 애를 맡겼다고 하는데 장모님한테 전화해도 장모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부랴부랴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기를 자기 친구한테 맡겨놓고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거 뭐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서 놀은 건 아니에요. 애기 아빠가 그 폭력성 처음부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스트레스 풀 데는 없고 놀고는 싶고. 아니, 말도 한번 듣고 후회되는 싶어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내가 이렇게 의뢰했으면은 네. 야 그걸 뭐하러 그런 의뢰를 해? 안 나갈 수 있거든요.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나오신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오신 이유가? 자기도 고치고 싶은 거죠. 네, 고치고도 그거 봐. 싶고 네, 고치고도 싶고. 저도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저희 하세요. 생활이 네. 솔직히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솔직히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그런 상황이 조금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러면 제가 받는 월급으로 관리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솔직히 다 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보고 가계부도 적어보고 해서 해봐라 해봤는데 네. 어느 정도가 잠깐만 그게 준 거야? 카드랑 통장 다 자기 명의로고 카드로만 썼을 때 자기 핸드폰으로 결제며 이런 거 다 확인하면서 그게 준 거야? 그리고 1,000원, 10,000원을 써도 어디 썼어? 이렇게 다 따지면서 그게 준 거야? 경제권을? 다 줬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 본인이 과용할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미안한데요. 네.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이제 본인이 벌어 쓰겠다고 해가지고 벌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나간 적도 몇 번 있었고
직장을 다닌 게 아니라 집을 나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애를 두고 그냥 잠깐 그냥 딴 데 가서 살고 말 그대로 집을 나간 거죠. 말 그대로 네. 집을 나가도 찜질방을 가든 뭐 친정을 가든 친구 집을 가든 간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 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갔다가 안 좋은 쪽으로 좀 일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안 좋은 쪽이 무슨 말인가요? 노래방 도우미. 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는 진짜 돈 받을 땐 없고 일할 때가 쉽게 애기 나가기 옷, 어려워서 애기 옷이나 좋은 것들 그런 거 애기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애기 옷 사주고 싶어서 취업하신 엄마들이 거예요? 그렇지 뭐. 이게 참,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저희가 예. 이제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 예, 해법을 예. 하나씩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양호준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 해법을 예. 하나씩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양호준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두 분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한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네. 부부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엄마나 아빠,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얼떨결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거든요. 지금 남편 같은 경우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부인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래요. 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애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냥 유전적으로 나오는 모성애를 제외하고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나의 역할이나 책임, 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한다, 애기 엄마로서. 그거는 애한테 좋은 옷을 안 입히는 것만 못한 결과로 가져오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얘기를 쭉 하실 때 이제 좀 부인한테 마음에 걸리는 게 이렇게 눈을 잘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그동안에 당했던 폭력의 결과가 아닌가 좀 걱정은 되는데 어느 정도 우울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굳이 진단을 내리자면 제일 가까운 게 충동 조절 장애 중에서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쉽게 말하면 내가 충동 억제가 잘 안 돼서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게 되는 또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아직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상담인가요?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도 가능해요. 예, 약물 치료도 아마 같이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정말 부부 치료, 엄마 아빠 그다음에 부부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의무를 배워야 될 것 같고 부부 간에 의사소통하는 방법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가 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형사범하고 달라요. 일반 형사와 다르게 가정 내에서 폭행은 가정 폭력으로 처벌이 돼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치료적인 거, 상담적인 거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부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 세다고 해서 그 힘이 약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손찌검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야만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손찌검을 하면 자기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요. 저쪽에 세 식구는요. 무지무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 순간만 불행한 게 아니라 걔네들 일생 동안 불행을 갖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맞을 일을 했어. 애기 엄마가 어딜 갔다가 그 늦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암만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그래도 가정을 가진 여자가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건 좀 참아야 돼. 부부 생활이라는 거는 아주 피나게 참을 때가 있어야 그 집안이 낭중에 꽃이 피는 거야. 근데 저는 글쎄 이제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듣기 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제 딸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부모된 입장에서 어떨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애기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이렇게 남편한테 웃기고 있어라고 한마디 했다가 한 대 딱이 한 대 맞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33년 사는 동안 그 일을 죽어도 못 잊어요. 그럼. 사는 동안에 굉장히 고마웠던 일도 많고 굉장히 남편이 있어서 제가 세상을 사는 일도 많았지만 그날의 남편을 생각하면 그럼. 그 삶의 분노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정말 지금 남편이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래도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노력 과정이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살아보니까 이 두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정말 제가 오늘 여기서 고백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남편이 그날 저한테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저의 자존감이라는 건 땅바닥에 한없이 떨어져서 정말 내가 그런 제 마음속의 상처가 어떤 자신감도 잃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남편한테 간절히 제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데 때리는 건 하죠. 그럼요. 정말 그런 만큼은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게 부부간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요. 저는 저 아내한테 정말 부탁이 아무리 어리고 우리가 세상 모르고 시작을 했더라도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어떤 일을 내가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남편이 극도로 분노를 하는지 피해가자고요. 아마 이런 얘기 내가 듣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젠 두 분이 노력하시고 물론 도움이 있겠지만 두 분이 마음을 딱 다잡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네, 아내한테 직접 사실 이분이요 나이가 결혼한 지 3년 됐지만 26세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저기 어린 신랑입니다.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미안하다는 말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와이프한테 얘기하세요. 하고 싶었던 사과 얘기. 두 번 다시 뭐 이제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테고 하여튼 일단 어떻게 해서는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생각도 많이 이해해 줄게. 지금까지 뭐 나도 맨날 미안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가 힘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아이고 남편이 근래에 사랑한다 미안한다 얘기 잘 안 해줬었죠? 처음 들어요. 처음 들었어요 살면서. 아유 나도 왜 눈물이 나지? 아유.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데 미안하다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그 부부가 아닌다면 몰라요 이 아내는 얘기는. 예, 지금 고치고 싶어서 나온 두 부부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상담도 양재집 왕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상담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료로 해주세요. 무료로. 요거 약속해 주세요. 둘째 산후조림 제가 해줄게요. 둘째 산후조리는 야 둘째 산후조리는 두 분 상담은 더 없습니까? 그럼 뭐 예 역재 씨 돌잔치 뭐 돌잡이는 돌잡이 사회 예 돌잡이 사회 돌잔치 떡은 이혜정 선생님이 약속 일어나서 약속해주세요. 네. 일어나서 약속. 아니 돌잔치 떡하고 음식은 제가 해줄게요. 진짜 또 저기 기저귀 사줄게요. 엄청난 기적이 나왔습니다. 예.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오면 손기적. 네네네. 도로스 선생님. 도로스 선생님이 김우성 씨. 나는 깐느 댄스 쳐줄게. 댄스. 알자. 애 돌잡이 그러니까 왜? 예, 저희가 동치미에서도 사실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너무나 대단한 선물들이 쏟아져서 내밀기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예, 동치미에서 오늘 부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동치미의 선물 부부를 위한 절대 앞으로 여기 떨어지지 앉아가지고 말라고. 얘기 좀 도란도란 많이 나누세요. 예. 어때요? 남편분 나오기 잘했어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누구한테도 이제 혼을 나야 되고 이제 들어야 할 얘기니까.
딱 있네.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만 여기서만 혼난 거죠.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네. 이 모든 시청자분들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마 좀 더 조심하세요. 아마 슈퍼만 가도 요즘은 안 싸우지? 뭐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